점점 더 치열해져가는 순위 다툼, 세리아 2019-20 시즌 17라운드도 어김없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라운드 첫 경기는 강등권에서 놀던 두 팀이 만났습니다. 브레시아와 레체의 경기였는데요. 브레시아가 예상외로 3대0의 대승을 거둡니다. 레체의 안일한 수비가 눈에 띄던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골 실점 장면인데 길게 넘어온 롱크로스에 골키퍼가 튀어나갔는데요. 후방에 있는 수비수가 전혀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가볍게 실점을 내주고 말았고요. 이번엔 마지막 실점 장면인데요. 상대 역습 상황. 얘 좀 보세요. 이 상황에서 앞에 있는 두 선수 중 한 명을 전력으로 막아도 모자를 판에 천천히 산책을 합니다. 결국 또다시 실점. 브레시아의 니콜라스 슈팔렉은 득점과 도움을 한 개씩 기록하며 팀에게 귀중한 승리를 안기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수비의 실수가 더더욱 아쉬웠던 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폴리인데요. 나폴리와 파르마의 경기는 2대1. 나폴리가 또 졌습니다. 이 경기는 나폴리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가투소 감독의 나폴리 소속 첫 번째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전반 4분 만에 꼬이기 시작하는 가투소 감독이었습니다. 나폴리 수비의 핵심 쿨리발리가 시작부터 대형 사고를 칩니다. 볼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스텝이 꼬이면서 미스를 범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장면은 그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실점이 되고 맙니다. 나폴리로서는 더 안 좋았던 것이 실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쿨리발리가 이 상황에서 결국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고 말았거든요.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밀리크의 동점골을 만든 나폴리. 하지만 또 한 번 안타까운 상황이 나옵니다. 볼이 흐르면서 지엘린스키 쪽으로 굴러가는데요. 여기서 또 넘어지고 맙니다. 결국 이 미스로 파르마의 결승골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나폴리의 예상치 못한 부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번 경기 패배를 통해 이제 리그에서 8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폴리가 빨리 정신을 좀 차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챔스 16강에서 인테르 복수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경기는 이탈리아의 대표적 더비 경기 중 하나인 데르비 델라 란테르나, 제노바 더비 경기였는데요. 삼프도리아가 1대0으로 귀중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팀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감독을 한 차례씩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승부는 가비아디니의 미친 슈팅 하나로 결정됐는데요. 제노아는 실점 직전의 패스 미스가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삼프도리아의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가비아디니입니다. 부진한 퀄리아렐라 대신 공격을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인테르 팬으로서는 트래블을 이끌었던 모따 감독의 부진이 참 안타까운데요. 팀이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감독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핵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베로나와 토리노의 경기 3대3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요. 토리노 스위스들은 대가리라도 박아야 할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토리노는 먼저 3골을 기록하면서 3대0으로 넉넉하게 앞서 나갔는데요. 특히 안살디는 오늘도 엄청난 슈팅을 포함해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토리노가 이기는 게 당연한 상황. 하지만 브레메르의 핸드볼로 PK 실점 3대1. 그리고 수비가 단체로 정신줄을 놓기 시작하는데요. 주변에 수비수가 3명이나 있는데 침투에 들어오는 선수를 한 명도 잡아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게 실점의 빌미가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기어이 동점을 내주고 마는데 아니 볼이 상대에게 흘러나가는 상황에서 박스 안에 이 많은 수비수들이 왜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쉬운 찬스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독 이번 시즌 토리노 수비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난 시즌과 비교해 수비가 참 좋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토리노는 시즌 37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시즌은 16라운드까지 벌써 26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실점이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볼로냐와 아탈란타의 경기, 예상외로 볼로냐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멋지게 샤워타르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고 챔스 16강 열차를 탔던 아탈란타, 힘을 좀 많이 쏟았겠지요. 팀의 주장이자 공격의 에이스 알레한드로 고메즈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이번 경기에 임했던 아탈란타였는데요. 확실히 그 여파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볼로냐가 빠른 역습으로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폴리의 추가골. 아탈란타로서는 충분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골 결정력에 울어야 했습니다. 사실 아탈란타가 이겼어야 하는 경기가 맞습니다. 이 경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볼로냐의 일본인 풀백 도미아스 다케히로가 어시스트를 하면서 드디어 세리아 데뷔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씁쓸해집니다. 승우야, 잘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다음 경기 유벤투스와 우디네스의 경기는 유벤투스가 3대1 넉넉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 라인업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슈체츠니의 부상으로 부폰 골키퍼가 선발 명단에 포함됐고 아주 오랜만에 리그 경기에서 데미랄이 선발 센터백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에 아주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는데 디발라, 이과인, 날강두가 한꺼번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유벤투스로서는 참 중요한 실험이 될 수 있는 공격진 기용입니다. 하지만 사실 수비수 데미랄의 활약을 100% 가늠을 할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리그 2위의 유벤투스와 16위의 우디네스가 전력 차이도 크지만 보시는 것처럼 유벤투스가 압도적인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랄은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강한 몸싸움과 빠른 스피드가 제대로 돋보였고 결정적인 수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엔 데리흐트보다 훨씬 좋아 보이더군요. 거기다 유벤투스의 삼각편대, 디발라, 이과인, 날강두의 호흡도 참 좋았는데요. 서로 간에 약속된 플레이나 위치 선정이 참 잘 맞는 모습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쓰리톱의 모습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 세 명의 조합이 이 정도로만 유지된다면 유벤투스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특히 이 세 명의 선수 중 날강두의 모습이 꽤나 인상 깊었는데요. 챔스 조별리그가 끝나니까 또다시 귀신같이 폼이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두 골 모두 상당히 클래스 높은 득점이었습니다. 다음 밀란은 이겼어야 할 경기를 이기지 못했던 16라운드였습니다. 사수올로와 홈에서 0대0으로 비겼는데요. 이겼어야 했을 경기라고 설명했던 이유는 이 경기가 AC 밀란 창단 120주년 기념일에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운이 참 더럽게도 없던 밀란이었습니다. 테오가 골을 기록했는데 이게 VAR을 통해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테오가 잡기 전에 캐시의 손에 맞았다는 판정인데요. 캐시에는 참 도움이 안 되는 민폐 캐릭터가 다 됐습니다. 없는 사고도 만들어치는 새끼라. 그리고 교체 투입된 레앙의 슈팅 2개가 전부 골대를 맞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골키퍼까지 제치고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데 왜 베나세르는 되도 않는 슈팅을 때렸을까요? 그야말로 팀의 보탬이 안 되는 놈들 천지였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실망스러운 피용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시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상대 수비와 경합해주고 다른 동료들 찬스를 봐주는 능력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러다가 골 한 번 터지면 계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경기는 로마와 스팔의 경기. 로마가 3대1로 역전승을 가져갑니다. 페타냐가 PK 득점을 해내면서 먼저 앞서간 스팔. 하지만 토모비치의 자책골로 동점이 되더니 이번엔 로마가 PK로 득점하며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키타리안까지 추가골 3대1로 끝났는데요. 로마로서는 값진 승리였습니다. 만치니와 스몰링까지 나오지 못하면서 파지오, 멀트체틴으로 센터백을 꾸렸거든요. 로마 선수들이 대체로 잘했지만 저는 딱 두 선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플로렌지입니다. 정말 이번 경기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악착 같은 수비, 드리블과 공격 가담,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해냈습니다. 자니올로가 최근 SNS 글에도 플로렌지를 언급하고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이 보이던데 잠깐의 과오는 있고 로마에서 오래오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선수는 바로 디아와라입니다. 처음에 로마 올 때는 상당히 우려가 많았던 선수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거의 자신의 능력을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레지스타의 모습이었는데요. 롱패스, 스루패스 가리지 않고 수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시켰으며 수비에서도 역습을 1차적으로 끊는 역할까지 엄청 인상 깊었습니다. 참 많은 부상자를 끊임없이 안고도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이번 시즌의 로마입니다. 어느새 승점을 차곡차곡 모아서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부상 회복 이후에 미키타리안이 뛰기만 하면 스탯을 쌓고 있는데 이러다 로마로 완전 이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뭐라는 거야, 이 병신이. 네, 다음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테르 입장에서는 이른 시간 득점으로 쉽게 갈 경기였는데요. 이후 루카쿠 크로스에 라우타로가 추가골을 넣었지만 하지만 그 이전 루카쿠에게 전개되는 전진 패스에서 간발의 차로 옵사이드가 지적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경기가 좀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최근 인테르는 바르사전부터 아쉬운 골 취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경기 막판 동점골을 내주고 마는 인테르, 수비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1차로 고든이 넘어지면서 실수를 범했고 상대 공격수가 드리블하는 상황, 여기서 2차로 데브라이의 판단이 아쉬웠습니다. 드리블하는 선수를 붙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에 따라오는 다른 선수를 마크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뛰다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블라호비치가 너무 잘 차긴 했지만요. 이 경기로 인텔은 악재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경고를 받은 라우타로와 브로조비치가 다음 경기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상자가 많아서 노예처럼 뛰어온 두 선수였기 때문에 휴식을 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특히 브로조비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매 경기 평균 12km 이상을 계속 뛰어주는 선수인데 몇 시즌째 리그 전체 활동량 1위가 이 선수입니다. 좀 쉬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진짜 미친 경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라치오가 칼리아리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어요. 근데 골이 터진 시간대가 미쳤습니다. 전반 8분 만에 시메오네 골로 앞서가는 칼리아리.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칼리아리의 승리가 다 왔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알베르토의 동점골, 그리고 카이세도의 역전골까지 터져버린 겁니다. 뭐 우리야 아주 재밌는 경기 한 편 봐서 좋았겠지만 당한 칼리아리 입장에서는 이런 X발 X같네! 이 경기로 이제 인테르와 라치오의 승점 차는 어느덧 3점 차. 그리고 칼리아리는 두 경기 연속 승리를 따지 못하면서 로마에게 4위를 뺏기고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점점 순위 다툼이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세리아 2019-20 시즌 16라운드 정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17라운드로 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그리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